안녕하십니까. 일용 리서치입니다. 이번 한 주는 내가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금요일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네. 와 이게 그랬더니 다음 주가 되면 7월이 되니까 네. 뭐 정홍식 네. 팀장은 알잖아요. 뭐 온갖 것부터 막 네. 정말 복잡해지죠. 하여튼 뭐 어떻게 지낸지를 모르는 일주일인데 오늘에서야 이제 녹음들 몇 개 좀 하게 돼가지고 네. 그냥 정신이 없었고 아침만 페이스북도 이렇게 관종인데 페이스북도 잘 못하겠더라고. 근데 또 왜 우리 네. 폴도 아직 발표 안 했지만 우리는 항상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폴도 잘 나온 것 같고. 네. 뭐. 근데 이제 시장은 또 우리는 어떤 전자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수가 좀 위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계속 좋은 종목 찾아서 가야죠. 뭐. 네. 이제 뭐 실적 시즌이 확실히 시작된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종목은 예전부터 말씀해서 좀 기억이 나는데 네. 이거 여전히 탐방 안 받죠. 네,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특이해. 겉에서 이제 멀리서 떨어져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신은 사실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탐방 안 받는 회사에서 이거는 그냥 자료 보는거나 네. 사업 보고서 우리가 추측하는 거죠. 네, 그렇죠. 저도 공개된 자료만 보고 똑같은 자료 보시는 보고서는, 분들이랑 똑같이 정보의 차별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서전기. 네. 여기 가끔 하는데 한번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서우전기라는 회사고요. 일단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보통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해요. 뭐 하는 회사인지 보기 전에 재무구조 먼저 보고 PER 보고 배당 보고 그런 것들 약간 경영학에서 배우는 재무관리 뭐 그런 데서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먼저 봅니다. 우선은 순연금 구조예요. 228억 순연금 갖고 있고 시가총액이 1,200억대이기 때문에 순연금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은 낮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랑 DPS가 동일시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배당 수익률은 4.1% 정도 되고요. 사실 작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DPS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작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배당 수익률 4.1%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도 지금 매년 그 2018년, 19년 뭐 20년 계속 오르고 있고 직전 내분기 기준으로도 매출액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1,200억대인데 1분기 때 어쨌든 순이익이 50억 원 나오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PER 밸류에이션으로 놓고 봤을 때도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완벽하다 그런 게 아니라 나쁘진 않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기에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닌데? 시가총액 큰 회사는 아니잖아요. 아, 네, 그렇지.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접근했을 때 뭐 너무 비싸거나 재무적으로 힘들다거나 그렇진 않다 정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냐면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하고 있는 사업은 좀 복잡할 수 있지만 더 심플할 수도 있어요. 항만 무인화 시스템을 만든 회사입니다. 뭐냐면 이제 컨테이너선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이제 거기 암벽 크레인에서 이제 배를 항만 하역을 하죠. 이제 컨테이너선을 내리고 싣고 그런 작업을 하고 이제 또 내린 거는 또 항구에서 옮겨야죠. 컨테이너선 갖고 그런 것들 이제 뭐 야드 트레인 뭐 암벽 트레인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크레인 같은 거가 사람들이 조종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조종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점점 무인화되고 있습니다. 무인화되고 있는 이유는 그분들의 인건비 절감 효과 그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사실 그거를 먼저 생각했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 절감 효과가 좋더라고요. 가성비가 더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공부가 됐습니다. 뭐냐면 더 중요한 건 속도예요. 사람이 아무리 숙련된 노동자 하는 것보다 무인화했을 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화물을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고 그런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인화 트렌드로 가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부산 신항만 무인화에서 뭐 비용을 아끼고 이런 게 아니라 속도가 빠르다를 보는 거구나. 네. 저도 포인트를 그거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더 중요합니다. 속도가 빨리 돼야 지금 막 적체되어 있으니까 지금 다급한 거네요, 지금. 이게 돈이 중요해요. 돈이 뭐냐면 이게 항만 운영업자들이랑 선사들이랑 이게 속도에 따라서 과금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인건비 이거는 사실 중요치 않고 아주 중요하지 않대요. 저도 이게 다른 쪽 만나서 들어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에 따라서 과금이 되기 때문에 뭐 인건비 그거 갖고 이렇게 무인화시키고 그런 거 아니래요. 절대로. 그래서 속도로 이제 그 항만 운영업자랑 선사들이랑 돈이 너무 크게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해서 둘 다 비용을 줄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인화라는 거는 지금 글로벌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골리앗 크레인이 막 만들어진다. 뭐 70m짜리, 100m짜리 골리앗 크레인이 만들어지면 한 30년 정도 그 구조물이 이용이 된대요. 근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신규로 항만이 만들어질 때도 무인화 시스템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결정되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들도 이제 뭐 유지 보수 작업하면서 무인화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점점 트렌드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데 항만에 대해서 무인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예요. 장비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솔루션이에요. 소프트웨어예요. 장비는 다 지멘에서 사와요. 아, 이것도 잘못 알고 있었다. 왜 옛날에 들었었는데 또 까먹었었네. 네.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현금 아. 흐름이 좋죠. 그러네. 네. 그래서 괜찮네. 캐펙스도 없고. 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그게 그렇게 진전명이 있나요? 제가 지금 이 회사를 갑자기 내세우는 또 거는 좋은- 아주 심플한데 헷갈리는데. 이건 굉장히 그냥 대놓고 마바라 같은 발상인데요. 시가총액 1,000억에 머물러 있을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탑2의 회사이기 때문에요. 스위스의 AB야. 1,000억짜리 탑2라고? 네. 진짜? 왜냐하면 지멘스라든가 글로벌 큰 기업들이 항만 운영업자들이 원하는 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맞춰가지고 요구 조건을 대응할 수가 없을 거예요. 대기업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흔히 중소기업들이 자기네들 투자 포인트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대기업이 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기술력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이 회사가 딱 그래요. 대기업들, 지멘스 같은 회사들이 항만 운영업자들이 하는 것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춰서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장비는 지멘스 같은 데서 사와요. 거기서 소프트웨어를 입히는 회사입니다. 솔루션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캐펙스가 별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셀 방식으로 다 제조를 하기 때문에 라인을 깔거나 캐펙스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주문 받으면 그냥 비용은 다 원가에 녹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고요. 그래서 배당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 내용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항만 무인화 시스템을 만드는 당연히 국내 1위고 글로벌리하게도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중장기적으로 뭐 지금은 싱가포르 쪽에 많이 집중돼 있지만 뭐 해외로도 다국가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아, 보시면 이것도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주로 하는 거구나. 네, 이 회사를 전혀 네. 모르고 있었네. 싱가포르에서 좀 거기 대규모 항만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왜 싱가포르에 있는 그 회사들이 할 것 같은데 왜 우리 회사가 하지? 이 사람 이 소프트웨어 개발한 이 사람들이 궁금한데요. 그게 해자인 것 원래는 같은데. 지멘스나 G 그런 데서 주로 하고 있던 사업들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인력 이게 구성이 어떤지가 궁금한 거지.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계속 그 맞추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G나 지멘스 밑에서 이제 협업해서 서우전기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발주는 이런 식으로 나요. 예를 들어서 항만 운영업자들 주로 정부 주체라든가 대형 해운사가 이제 돈을 쏴주는 곳입니다. 발주처고요. 그런 데서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것저것 요구를 하면 턴키 베이스로 뭐 조선사 뭐 삼성중공업 같은 아니면 중국의 ZPFC 같은 그런 데로 이제 턴크 베이스로 주문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금액은 물론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100억짜리 골리앗 크레인을 만든다. 그러면 한 92억 정도는 이제 구조물과 어떤 기계 장치라든가 뭐 그렇죠. 다른 데 사용되고 8억 정도가 이런 솔루션,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사업 보고서에서 제가 계속 볼 때마다 수주 잔고 보면은 몇 대 했는데 뭐 암벽 크레인은 대수 나눠 보니까 개당 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야드 트레이는 그거보다 좀 더 싸고 이거는 그냥 사업 보고서 보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일단 저는 자료 보고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뭐 큰 수주가 나왔을 때 이들이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상금도 많네요. 네. 그래서 이게 사업의 내용이고 그러면 지금 제가 접근하고 있는 건 실적은 사실 모르겠어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수주를 받는다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딱 두 가지 아이디어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제가 중소기업들 많이 보다 보니까 1분기 비용적인 것 중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그 운반비가 올라가더라고요. 수출 그쵸. 관련 부대 비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실적에 네. 영향을 주고 있죠. 네, 실적 영향을 줘요. 수출 특히 대기업들은 뭐 덜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그게 타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전 신문 보고 그런 것보다 제가 분석하는 중소기업들이 진짜 그러더라고요. 실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 보면 네, 데이터도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 보면 네. 훨씬 더 심해요. 네. 기자분들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 네,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그건 팩트예요. 팩트라서 그러면 뭐 제가
뭐 조선 해운 담당자도 아니고 그쪽은 잘 모르겠고요. 그것 때문에 배 앞으로 부족하니까 많이 밧줄을 내서 조선 쪽이 더 이렇게 수주가 많이 나오나 뭐 그런 것도 뉴스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 분야는 아니고요. 심플해요. 그러면은 배가 정박해 있을 때 이거 빨리 회전해야 되잖아요. 회전하려면 속도가 운임만 빨라져야 우리가 되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빨리 회전이라도 돼야 회전이 돼야지 배를 더 빨리 구할 수가 있고 더 많이 이게 모든 그 이익을 다 같이 다 벌 수 있는 거잖아요. 회전을 빨리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대외 환경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니즈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네. 근데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가능한 얘기인데라고 동의해 주실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로 적었어요. 일단 그게 아이디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원래 메인 지역이 싱가포르예요. 그리고 다 해외예요. 특이하네. 국내 비중이 원래 되게 작아요. 2019년 같은 경우 수출 비중이 70%고요. 그 전에는 80% 넘을 때도 있었어요. 국내는 자동화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얘기네. 얘네가 앞으로도 할 게 더 많죠. 국내에서 그럼 늘겠네. 근데 국내에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부산 쪽을 제외하고는 아직 그렇게 많이 돼 있진 않아요. 기존에 있던 항만들은 이제 다 낡았죠. 유지보수하면서 바꿔야 되겠죠.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항구가 크진 않잖아요. 대규모로 이렇게 막 엄청 큰 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 항만 크지 않나요? 이 정도? 글로벌리하게 그래요? 하면은 좀 그래도 작죠. 싱가포르 같은 데는 엄청나게 크니까요. 그래서 주로 해외 지역인데 일단은 수출 비중이 2019년 70%예요. 이번 1분기 기준으로 수출 비중 여기 리포트에 써놨지만 11%입니다. 그러니까 네, 급감했어요. 매출이 엄청 줄었겠네. 근데 매출액이 안 줄었잖아요. 매출 안 줄었네. 2020년에 657억이고요. 직전 4분기 기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732억이고 수주가 이렇게 줄었는데? 19년 대비 20년도 늘었어요. 네. 희한하네. 이게 뭐냐면 국내 쪽에서 터진 거예요. 국내에서? 국내 쪽이 이제 조선이라든가 그 이제 골리앗 크레인들에 대해서 무인화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만약에 작년에 코로나라는 이슈가 없었으면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 이렇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적이 일단은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해외가 완전 무너졌는데 국내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거죠. 과거보다는 훨씬 더. 그럼 해외가 왜 이렇게 좀 힘들어졌느냐? 굉장히 심플해요. 중국의 ZPMC 같은 회사들이 싱가포르에서 골리앗 크레인 만들어야 되겠죠. 구조물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솔루션과 소프트웨어를 깔 거 아니에요. 그냥 못 만들고 있나? 자가격리 기간 있잖아요. 지금 국가 간의 인력 이동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많이 풀리지 않나 코로나에서? 그래도 중국에서 싱가포르를 가야죠.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해외 지역들의 인력 이동이 쉬워야 되거든요. 인력이 가서 설치도 해야 되고. 네. 하긴 우리도 출장들을 못 가니까 해외로 네. 지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진짜 출장 못 가가지고 이익이 올라가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해외 이제 관련된 그런 그렇죠. 출장 비용 비용들이 줄어들면서. 줄으니까. 네. 근데 이 회사는 반대로 출장을 못 가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수주도 좀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본다면 코로나가 약간 이슈가 감소했을 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택트 기업과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디어예요. 제가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기술력은 있는 회사고 향후 대외적인 환경 여건이 좋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있는 그 난네이트 기업입니다. 난네이트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거 추정이 뭐 안 돼요. 탐방을 하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야 네. 뭐 시청을 하든지 하지. 네. 근데 이제 촉으로는 뭔가 끼가 있다는 거네. 뭐 이런 너무 아바라틱한 말인가? 그리고 저도 둘은 똑같이 오래됐으니까 근데- 솔직히 네. 말하면 네. 그럼 촉은 오는데 이게 좀 확인할 길이 없네. 네, 맞아요. 초고는 오는데 확인할 이게 필요 참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하기가 힘든 종목인데. 네, 근데 이게. 좋은 회사인데 이게 100% 서울전기 뭔가- 관계자분들 혹시 이거 듣는 분은 없겠지만 들으시면 좀 왜 그러시지? 이렇게 좀 같이 얘기도 네, 하고. 미팅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럴 이유가 없는데. 네. 그래서 그래요. 일단은 일단 기업 내용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요. 근데 이런 기업일수록 절대로 주가가 막 급등하고 있을 때 접근하시는 것보다 그럼. 네, 좀 낮아졌을 때 접근하시는 것 좀 더 시장에 권해드리고요. 이런 거 이거 이제 이런 뭐 요즘은 이제 할 말하고 살려고 하니까 네. 꼭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카드라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추론한 거를 마치 확정적인 것냥 해가지고 막 찌라시 뿌리고 텔레그램 네. 돌리고 뭔가 재료매매란 이름으로 거의 소설 쓰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제가 봤을 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서울전기는. 네, 제가 갖고 있는 정보랑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걸 확인해서 마치 뭔가 있는 건 얘기하면 그거는 사기꾼들이고
저희가 기껏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추론은 하는데 사업 보고서 봐요. 저 사업 전부 보고서 다. 보고서 추론한 사업 보고서, 거니까. 분기 보고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주가 급등했을 때 접근하시는 거는 좀 부담이 되고요. 그나마 모멘텀적인 요소가 생긴다면 그냥 공시에 뜨겠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해가지고 대규모로 금액 찍혀서 나올 때, 이번에 수주 많이 받았나 보네. 드디어 수주가 나오는구나. 네, 그런 매- 식으로 접근하시는 그치. 걸 좀 권해드립니다. 오케이 재밌겠는데요. 지켜봅시다 이것도. 네. 예. 예.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